어. 얘들아, 지각들 하지 말고 빨리빨리 와, 학원에. 알겠지? 미리 와서 수업 준비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늦게 오는 사람 때문에 자꾸만 선생님이 수업 시작이 늦어지니까 빨리빨리 와. 알겠지? 자, 오늘 수업은 일단은 지금 몇 명 빼고는 진행하던 거 다 멈추고 요거부터 먼저 진행을 할 거야. 요거부터 할 거고, 문제는 다 읽어봤지? 문제는 그 뽁뽁이 빈이라고, 그 다음에 불독 집게, 그 다음에 모나미 볼펜을 가지고 긴장감을 표현하라고 이번 국민대학교 정시에서 나왔던 문제이고, 요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긴장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긴장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알고 접근하는 게 더 좋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보다 보면, 이론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도 어떠한 무언가의 상황이나 어떠한 제시어나 이런 걸 연출하는데 좀 더 익숙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 어떻게 보면 뭐 재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이 간간이 있어.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이론만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너네가 그런 어떤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게 많아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뭐 긴장감이라는 단어를 줬는데, 내 머릿속에 긴장감에 대한 어떠한 상태나 어떠한 그런, 우리는 대부분 형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구조적으로. 긴장감이 일어나는 어떤 구조적인 게 떠오르지 않는다, 이러면 사실상 그 시험은 제대로 치를 수가 없는 거지, 그 시험은.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이론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나가야 되는데, 자, 긴장감이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정세나 분위기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 이거 사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보통 우리가 긴장감이라는 걸 하면, 긴장감은 뭐 여기 지금 불안이라고 되어 있고 초조라고도 되어 있고 한데, 이런 단어들이 결국에는 위태위태라든지 아슬아슬이라든지 이런 단어로 좀 바뀌어줘야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긴장감이란 단어 자체는 시각화되어 있지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더 시각화할 수 있는 단어들로 바꿔가면서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근데 보통 그냥 긴장감이란 단어만 딱 줬을 때는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물체를 받으면 그 물체의 어떤 기능이나 특징, 특성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유발되는 상태들을 떠올리기도 해.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조형적으로 배치되었을 때, 구성되었을 때 보다 긴장감이 들게끔 구성될 수도 있고, 좀 느슨하게, 좀 평이하게 구성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차이를 알아야 돼. 이제 그래서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이걸 그려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멋스럽고 긴장감 있게 그려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이제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멋스럽게 그려낼 수 있게 신경을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그 그림을 가리킬 때는 다 긴장감 위주로 수업을 해. 이제 우리가 좀 안정된 상태, 평이한 상태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너네가 그려내는 대부분의 그림이 다 긴장감을 유발하는 상태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거든. 자, 일단 첫 번째 이야기할 것들은 뭐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냐면, 긴장감을 만들려면 익숙하지 않은 것부터 들어가는 거야. 익숙하지 않은 것.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중력 공간에 살기 때문에 바닥에 놓여져 있고 책상 위에도 물건들이 놓여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느끼잖아. 그치? 자, 그런 상태들은 뭐냐면 대부분 우리를 기준으로 아래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 아래.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오른쪽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물체가 바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보다 무거운 물체가 공중에 있게 느껴지면서 우리가 긴장감을 갖게 돼. 거기에서 이제 자,
그 다음에 밑에 이미지를 보면 물론 얘가 큰 물체가 위에 놓여져 있긴 한데 접점의 상태가 수평적이고 기하도형 상태에서 쟤네들의 어떠한 그 쌓여있는 상태들이 안정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균형점이 무너져 있고 접점이 아슬아슬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긴장감을 느끼는 요인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심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색채에서 무게를 느껴. 색채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사각형, 검정색의 사각형은 우리가 좀 무겁게 느끼는 색채인데 그게 위에 있다 보니까 더 불안한 느낌으로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삼각형의 색채 또한 우리가 빨간색이라는 걸 어떤 위험 이런 걸로 인지할 수 있는데 삼각형이라는 날카로운 도형과 만나면서 그런 것들이 긴장감을 유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너네가 지금 상위권의 이제 실기로 가면 갈수록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능 특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재조합해서 어떠한 주제에 맞게끔 그림을 그려내야 되잖아. 그럼 시험장에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한 5분, 10분 내에 다 분석이 돼야 돼. 5분, 10분 내에. 내가 이 물체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써야 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 이 이미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자, 다음 거 넘어가면. 선생님이 익숙함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익숙함. 그지? 우리는 뭐 전 세계가 다 공통은 아닌데 거의 90%가 공통인 부분이 뭐냐면 읽는 방향이야.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읽고 그 다음에 좌에서 우로 읽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요 상태는 보다 안정감 있게 느껴지는 거야. 물체가 요렇게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거야. 물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근데 우측에 놓여있는 요 상태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되는데 요 상태는 우리한테 약간 불편한 느낌을 좀 물체에 배치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왼쪽보다 오른쪽 배치가 조금 더 불편하다. 우리의 시각적인 어떤 그런 읽는 순서 때문에 오른쪽에 배치됐을 때가 조금 더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요 사각형을 보잖아? 이 사각형을 봤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오는 점이 왼쪽 위여야 돼. 이게 만약 오른쪽 아래부터 시작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이제 잘못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일 수 있어. 이제 이거는 왼쪽 상단부터 보이는 게 정상이야. 이제 그래서 시선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간다 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배치함으로써 어떤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주는 것도 맞긴 한데 시각적인 재미를 찾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하게 배치되어서 이렇게 보는 것들과 조금 다르게 색다르게 보는 방법들, 색다른 순서로 보여지는 방법들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이제 그림을 그리냐 이거지. 자, 그 다음 보면 자, 선생님이 여기 영화의 한 장면을 준비를 했는데 자, 이거는 다크나이트라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다크나이트의 일부야.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속에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어. 사람들을 좀 놀래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이 이미지는 위에 있는 이 이미지는 너네 영화 다 봤니? 안 본 사람 손.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안 봤어? 이 조커를 안 봤단 말이야? 조커요? 다크나이트 조커 나오는 거 안 봤어? 히스레저. 그거 리뷰 봤어요. 아,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데.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데. 맞아. 이게 그러니까 조커가 은행을 털러 가는데 조커 가면을 쓴 범죄자들이 되게 많아. 그 중에 한 명이 조커야. 근데 이제 조커가 그 수하들한테 임무를 주고 그 임무를 수행하면 죽여.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커한테 너도 날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냐 딱 하는 순간 버스가 벽을 뚫고 들어와. 근데 버스가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거야. 화면 오른쪽.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 물체가 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왼쪽에서 온다고 예상을 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냥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버스 공중이가 팍 들어오면서 사람을 죽여.
그래서 되게 놀라게 만드는 장면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어떤 이런 미술 영화 쪽에서도 그런 어떤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부분으로 연출을 한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장면도 이제 다크나이트의 한 장면인데, 조커가 트럭을 타고 이제 배트맨을 막 쫓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배트맨이 트럭에다가 이제 끈을 걸어서 트럭을 뒤집어 버리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트럭이 오른쪽에서 나타나다가 끈에 걸리면서 저렇게 뒤집히는 장면을 연출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건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울기, 그 다음에 버스가 갖고 있는 기울기, 그 다음에 버스의 위치, 트럭의 위치, 이런 것들이 긴장감을 유발하는 장면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따가 또 다른 영화에서 또 설명을 하고, 어쨌든 그런 어떤 영화적인 부분에도 이런 시각적인 것들이 다 쓰여.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대학 시험을 보러 갔다, 선생님 늘 얘기하는 게, 중위권의 대학은 그냥 소재를 주고 그냥 너가 잘하는 거 보여줘, 약간 이런 느낌이면, 건대 이상부터는 뭔가 요구를 한단 말이야. 요구를. 그래서 뭐 예전에 민지쌤이 건대 시험 볼 때는 어떤 만나기 직전에 수줍음을 표현하라고 되게 좀 이상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민지쌤이 이렇게 약간 베베 꼬이는, 막 이렇게 그 부끄러워서 베베 꼬이는 글루건의 형태를 그렸거든. 그리고 그 색을 바꿀 수 있어서 핑크색으로 그리고 좀 부끄러움, 막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학교를 보려면 뭘 알아야 돼, 너네가. 뭘 알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제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들 또 얘기를 해보면, 자, 모서리와 접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좀 그 어떤 그 평탄한 것들, 이런 것들에서 안정감을 느껴. 예를 들어서 의자가 그냥 기본적으로 다 다리가 4개잖아, 그치? 근데 의자 다리가 하나가 줄어서 3개가 되잖아. 구조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구조인데도 우리는 3개의 어떤 다리 의자를 보면 좀 불안하게 느껴져. 그 다음에 2개는 사실상 없어. 2개 다리는 밑에 어떤 닿는 접점이 다른 어떤 고정되어 있는 형태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대부분 3개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통 4개야. 4개가 가장 안정적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우리는 모서리와 접점에서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긴장감을 유발하기 제일 좋은 형태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구성을 할 때도 많이 이제 평면적으로든 입체적으로든 많이 이제 가져와 쓰는 게 다 삼각형 형태들에서 많이 디자인을 갖고 온단 말이야. 그래야지 재미가 있어. 이제 어쨌든 요런 삼각형 안에서도 요거를 딱 봤을 때 또 이러네. 요거를 봤을 때 우리는 여기 안에서 긴장감을 느끼는데, 긴장감을 유발하는 지점들이 어디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지금 놓여있는 상태들은 화면 전체에 긴장감을 유발하긴 하는데 시선의 흩어짐이 많은 상태야. 시선의 흩어짐이. 이제 그래서 이걸 정리한 상태가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어. 이제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림의 재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잖아. 그지? 너무 한 곳으로만 집중해도 재미가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에도 약간의 부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쨌든 한 곳으로의 극도의 긴장감을 모으는 거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긴장감을 유발하는 상태들이 그냥 조형적인 거 말고도 심리적인 부분에서 되게 많은데, 이런 도심 속에서 건물을 올려다 보면 이런 건물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웅장함, 크기, 무게감, 그 다음에 길이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우리가 어떤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어. 긴장감. 그리고 저런 어떤 소실점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직선들이 많으면 사선의 형태가 많아지면서 거기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긴장감, 그런 긴장감을 유발하는 사선이 많아지면서 그런 감각을 계속 느낀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전에 그 조형 요소 얘기하면서 선이 하는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시원아 뭐라 그랬어? 선이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 선이 뭘 해? 선.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선이 제일 중요해. 너네가 그런 말 들어봤을 거야. 막 그 춤추는 사람 보고 그런 어떤 선이 좋다. 춤선이 좋다. 막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어떤 뭐 그 우리가 음악을 표현할 때도 선율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야. 이 선이라는 게 뭘까? 기억나는 사람? 선이 하는 역할 그림에서. 그치, 그 동세를 조금 또 다른 말로 바꿔야 돼. 아니야. 아니야. 자, 선이 하는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분위기예요, 분위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내 그림을 주도하는 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림의 느낌이 바뀌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거기에서 동세라는 거는 어떠한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야. 어떠한 움직임. 근데 그게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동세감이냐, 아니면 좀 천천히 굴러가는 동세감이냐, 정적인 동세감이냐,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빠르고 강한 움직임을 그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이 하는 거야, 선. 그치? 선생님이 그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 자, 조형 요소엔, 자, 요소라는 거는 큰 거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조형, 뭔가 만들어진 것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를 조형 요소라고 하고, 그거를 점선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림을 이루고 있는 요소 똑같아. 점선면이야. 알겠지? 점선면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랬을 때, 자, 점이 하는 건 그냥 위치야, 위치. 알겠지? 그래서 주제부가 될 수도 있고, 부주제부가 될 수도 있고, 원격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위치를 가지면서 크기와 부피, 질량 등이 달라지면 돼. 주제부는 커. 부주제는 그보다 좀 작아. 원경은 더 작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선이라는 거는 점이 연속돼서 만들어진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점이 이만큼을 이동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야구공을 그려놓고 선 두 개를 그으면 야구공이 움직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여기에서 선이 수평선이냐 아니면 사선이냐에 따라서 긴장감의 상태가 달라져. 알겠지? 수직 수평은 안정감, 편안함 이런 감각을 느끼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런 사선은 운동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야. 긴장감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역동성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건물들 보면, 자, 지금 요 건물 수직 수평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건물을, 나 지금 이 글씨로 다 가려놔가지고 다 지워질까? 잠깐만. 지워져라. 지워져라. 됐다. 자, 그냥 사진을 기울여 놓은 것 뿐인데, 우리는 왼쪽에 저런 수직 수평적인 도시의 배열보다 오른쪽에서 뭔가 기울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긴장감이 느껴져. 마치 굴러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바뀐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수평선이 기울었다는 거, 거기에 따라서 건물들이 서 있는 수직선이 사선이 됐다는 거, 이거밖에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긴장감을 유발하는 어떠한 단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제 생각을 해내야 되지.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풍선의 이미지도 아까 선생님이 일단은 중력 방향에서 위에 있으면 긴장감이 있다, 떨어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위에 앞정이 놓이면서 두 개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긴장감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형성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 풍선 옆에 방사형으로 바늘을 두면서 마치 이제 곧 찌를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긴장감의 일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접점이 이제 아주 부피에 비해서 접점이 작은 상태를 얘기하지. 접점이 가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데 보면 그 어떤 물체든 다 모서리로 세우는 아저씨 가끔 나와. 그 아저씨 보면 막 신기하거든. 막 저번에는 오토바이도 모서리로 세워. 막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에서 막 쓰러질 듯한 긴장감을 느끼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따가 또 얘기할 거지만,
긴장에는 대립이라는 것도 있어. 대립. 자, 대립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연극적 요소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어떤 주인공과 어떤 악당의 대립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경쟁, 이런 단어들을 같이 쓴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영화가 재밌으려면 주연과 어떤 그런 조연과의 그런 대립 구조가 형성이 돼야 재미있어. 어떤 뭐 사랑 이야기도 보면 그냥 계속 사랑만 해서 좋다가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중간에 싸우기도 하고 뭔가 좀 이별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아까 선생님이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자, 요 이미지는 요 사각형에서 요 틀에서 수직선만 좀 더 길게 유지한 상태야. 그치? 수직선만 조금 더 길게 유지한 상태고, 요 사각형은 사선을 조금 더 길게 유지한 상태야. 선의 개수는 똑같아. 그치? 근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달라, 여기서. 그치? 위에 게 보다 긴장감 있고 역동적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이 난다면,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좀 서 있는 느낌을 받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거를 물체로 치환만 하면 돼. 물체를 이걸로 바꾸면, 이런 기울기를 바꾸기만 해도 긴장감이 유발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놓였을 때의 상태에서 수직 수평적인 구조를 많이 줄이고 축소시키고, 안 나올 수는 없어. 수직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가 우리가 물체를 많이 넣기 때문에. 근데 그 기울기의 어떤 영역이나 범위나 길이가 수직 수평에 가까운 건 짧아지고, 사선에 해당되는 게 크고 길어지면 긴장감이 유발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거기 앞뒤 방향 거리 등이 생기면서 입체적인 구조로 만들어주면 쉽게 긴장감이 유발되는 것들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접근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학교에서 평가될 때는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이번에 국민대 뭐 평가장에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는, 이론적으로 긴장감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갔다. 그러면 학생들이 뽁뽁이 빈이라고 볼펜 요거에서 어떤 얘네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대립관계를 형성을 시켰을 때 비닐이 연약하고 볼펜은 날카로우니까 비닐로 뚫고 나오는 것만 생각하고 출발했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이론적으로 사선에 대한 긴장감이 자기가 베이스가 없다면 되게 수직 수평적인 구도만 나왔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일단 무언가 디자인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배제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기본적으로 그 볼펜하고 비닐 이렇게 줬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느낌은 다 시도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중에서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어떤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들과 조형적으로 놓여져 있는 물체들의 기울기와 배치 등에서 보다 긴장감을 유발하는 상태의 그림들이 우선적으로 뽑힌다는 거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내가 요번 주 초에도 하나 그렸고, 좀 열심히 어제 하다가 일단은 민지쌤한테 토스를 또 해놨는데, 선생님이 조금씩 다 다른 그림으로 그렸어. 조금씩 다른 그림으로. 자, 얘는 선생님이 일단은 접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내가 그리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보면, 자, 일단 얘와 얘가 축이 되는 거야. 얘와 얘가 축이 되는 거야. 전체적인. 일단은 수직 수평을 최대한 피하면서 접근을 한 거고, 자, 사선에 해당되는 애들이 길어, 크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중요한 거야. 긴장감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그치? 그리고 물성적인 연출도 가미를 최대한 모아서 그 어떤 이미지가 흩어져 보이지 않게 최대한 모여서 보일 수 있게 집중을 한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모서리들이 모여서 어떠한 긴장감을 연출한다는 것처럼 여기 안에도 그런 긴장된 상태에 대한 모서리 연출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런 상태로 그림을 그렸다 라는 거고, 자, 요거는 좀 이런 느낌으로 해보려고 한 거야.
자, 일단 얘도 당연히 물리적인 연출이 있지. 물리적인 연출 있고, 물리적인 연출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대립관계 얘기했지. 대립. 자, 물론 이 비닐과 볼펜도 대립관계 형성은 돼. 근데 이것보다 선생님은 요 집게와 요 집게가 비닐을 잡고 싸우는 듯한,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대립적인 형태를 만드는 거고, 긴장감을 여기에서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 쓰여진 주된 선들이 다 사선 형태로 오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밑에 이거는 다크나이트 그 영화 포스터인데, 자, 여기에 연출된 선들도 다 사선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스터에서도 역동감을 느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얘기했었던 어떤 위에서 아래로의 중력 방향,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보이는 시점이 로우 앵글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려가는 거고. 자, 요거는 신혜쌤이 지금 그리고 있는 건데, 자, 선생님 밑에다가 초격신을 이렇게 넣은 게, 신혜쌤 그림에서 지금 보여지는 긴장감에서의 장점은 속도가 아니야. 속도가 어떠한 무게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점 투시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주면서 공간감을 형성을 하고, 자연스럽게 물체가 움직이는 듯한, 쏟아지는 듯한 강한 느낌을 부여받는 거지 여기서.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내용, 닿기 직전의 순간들, 이런 것들이 재미있는 긴장감의 포인트로 올 수가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긴장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일어난 상태에서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일어나기 직전이 보다 긴장스러울 때도 있어. 너네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공포 영화 보면 귀신 튀어나오기 전에 약간 나만 들리는 것 같은 이상한 하이톤 막 들리면서 좀 긴장되다가 갑자기 귀신이 확 튀어나오고 막 이런 거 느끼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감이라는 거를 어떠한 무언가의 상태 직전에 느끼기도 한다. 그치? 그래서 요런 게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CSN 그림에서 또 어떤 게 선생님은 느껴지냐면, 아까 선생님이 건물 얘기했었어. 건물. 이런 상태, 어떤 우리가 보여진 시점에서 지금 이런 도심 속에서 올려다보는 느낌도 긴장감이 드는 구조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것도 결국에 어딨어? 이런 구조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야. 올려다보고 있는. 그래서 무거운 것들이 나보다 위에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런 볼펜의 기울기가 좀 수직적이긴 하나, 이 비닐, 물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비닐들의 기울기가 전부 다 사선적으로 배열이 되면서 좀 완화를 시켜주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기초 디자인들을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서 선생님한테 갖고 오면 일단은 주제부의 기울기를 어느 정도 만드는 접근들은 해. 근데 이제 그리다 보면 자꾸 어색해지는 경우가, 좀 수직수평에 가까운 느낌의 기울기가 자꾸 증식이 되면서 그런 상태의 물체들이 많아지면서 긴장감을 자꾸 깨트리면서 이제 어색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위에 거는 준영쌤이 시범한 건, 밑에는 이제 선생님이 시범했던 건데, 지금 놓여져 있는 이런 물체들의 기울기나 상태를 잘 봐야 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사선 위주의 것들이 돼야 되는데, 큰 물체가 사선으로 먼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물체들도 사선의 형태들로 개입이 되면서 공간을 잘라 나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기울기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 이것도 결국에는 큰 기울기로 사선이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애들도 사선적인 느낌으로 배열이 되면서 긴장감을 계속 유발을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요런 거는 아까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이제 높이를 가지고 그려지는 거고, 그 위에서 낙하하는 이미지를 주면서, 추락하는 이미지를 주면서 긴장감을 주는 거고, 저런 어떤 면도 칼날이 휴지를 베어 들어가는 것도 또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약간 그 바닥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그려져 있는데 이 지평선 기울기를 봐야 돼. 아까 도시 기울인 거랑 똑같은 얘기야. 무슨 얘기가 있지? 이걸 기울이다 보니까 얘네들의 구조가 사선의 형태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약간 소실점을 가지고 물체들을 통일시켜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레이싱을 하는 듯한 속도감도 느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시원아 졸지 마. 자기가 원하는 컨셉을 잘 만들어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림이 좀 재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물체들을 가지고 그리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관계. 근데 이게 소극적 관계를 연출할 수도 있고 적극적인 관계를 연출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물체들의 어떤 관계를 형성을 시키면서 물리적인 변형을 주는 것들이 재밌어요. 재밌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 드로잉이 어려운 거야. 드로잉이. 부서졌을 때의 연출. 그러면 부서질 때의 단위들을 드로잉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요런 데 깨지는 형태들의 파편들 튀어나가는 것들에 대한 드로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좋은 그림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학생들이 보통 이런 것들을 하면 드로잉의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좀 어색해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역량을 자꾸 늘려줘야 돼. 알겠죠? 연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숟가락과 이런 친구의 만남을 통해서 약간 숟가락의 기능적인 내용을 들어가 주는 거고 이렇게 푸다. 그 다음에 코르크는 그에 따라서 부서지는 건데 실제로 코르크 해보면 되게 단단하거든. 물성이 되게 단단해. 근데 우리가 그림에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출을 해도 된단 말이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막 이런 말을 쓰는데 역설적으로 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가 부서질 수도 있단 말이야. 역설적으로 하면.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표현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잘 그려내는 게 중요해. 형태도 잘 그려야 되고 그런 어떤 연출적인 부분에서의 상황을 잘 그려내줘야 인정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필이 부서지는 건 뭐 그냥 부서질 수 있지. 이 드로잉이 잘 안 되고 이런 부서졌을 때의 상태들이 잘 안 그려지면 되게 별로인 그림이 돼, 결국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런 것도 그런 내용이 되는 거지. 어떠한 물리적인 상태에 대한 변형, 힘, 압력, 속도 이런 단어들이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 주어진 소재도 그냥 볼펜으로 비닐을 뚫는다도 되지만 그런 어떤 불독 집게를 가지고 불독 집게 압력이 있잖아. 잡는 압력이 있단 말이야. 시온아 졸지 마. 압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집게가 무언가를 잡았을 때 그게 어떤 부서진다거나 그런 것들도 연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첫 장 그릴 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그림 선생님 많이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그림들이 그냥 볼펜이 비닐을 뚫는 연출밖에 없어. 대부분의 그림이. 그래서 조금 다른 내용을 넣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집게로 그 뽁뽁이를 찝어서 여기가 약간 터질 듯이 눌리는 장면도 같이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볼펜하고 어떤 그 비닐하고의 관계가 조금 더 쉽게 느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들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장에서 선생님이 해봤던 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대립관계야. 비닐을 가지고 서로 양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좀 싸운 듯한 그런 대립관계를 만들려고 해봤던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어떤 물체들 간의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긴장감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되고, 알겠지? 화면에 등장하는 어떤 기울기, 위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긴장감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알겠죠? 마지막으로 아까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형태가 있을 때 선생님 위에 게 보다 긴장감이 드는 상태라고 했잖아. 위에 게.
자,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디어 짜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화면에 무언가를 그린다 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기울기가 중요하지. 기울기, 물체들의 기울기를 어떤 방식으로 배열할까. 그러니까 물체를 그냥 그리는 게 아니야. 물체를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물체의 어떤 방향과 기울기가 먼저 나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그 기울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느낌을 자꾸 봐야 돼. 느낌. 선생님은 지금 아이디어 스케치를 어떻게 짤 거냐면 너무 다 그런 공간 배열식으로만 돼 있어서 좀 조형물처럼 그려볼 거야. 조형물처럼 바닥에 놓여 있는 상태. 자, 그러면 바닥도 등장하게 될 텐데 긴장감이란 단어가 굳이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아까 도시 기울기 기울인 것처럼 얘 또한 기울어줘야겠지. 얘 또한. 그래서 놓여 있는 상태들이 다 사선의 형태들로 놓일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면 물체의 방향을 결정을 해야겠지. 그럼 나는 일단은 볼펜 하나를 이렇게 크게 집어넣을 거야. 그럼 당연히 머리가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 자, 이랬을 때 이 머리가 내 지금 구조상 제일 튀어나와 있는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얘는 화면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절대. 그렇지? 화면 안으로 들어와 줘야 돼. 내 그림에서 시선을 끄는 가장 앞에 튀어나와 있는 물체는 화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시선이 분산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 여기가 있잖아?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내 그림 옆에 놓인 그림이 있을 거 아니야, 평가장에. 걔 그림으로 시선을 딱 줘버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옆에 좋은 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화면에 나가 있는 형태는 들어와야 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는 들어와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은 공간을 설정을 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가 입체를 그리는 원리를 가지고 그려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게 소실점을 찾고 있는 거야. 공간에 대한. 그래서 자, 이 그리드가 생김으로써 너네가 평면 상태에서 입체를 느낄 거야, 지금. 이제 내가 조형 상태, 어떤 입체 조형 상태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그리드 없이 그리면 불가능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기본적으로 스케치할 때 나와야 돼.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숙달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안 쓰면서 어렵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볼펜 끝이 튀어나와야 되고,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는, 이건 초등학생도 알겠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일단은 조형물이기 때문에 바닥에 닿아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살짝 끝점이 닿아서. 그럼 그림자를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기울기를 이제 뭘로 할 거냐. 요 기울기.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에 이거를 불독 집게로 바꿔볼게요. 자, 불독 집게 대가리가 이렇게 삼각 기둥처럼 일단 만들어지면, 이쪽 사각형 형태의 X자리 쳐서 중심을 찾고, 중심에서 선을 연장하고, 여기에서 넓이를 찾고. 자, 이 정도 다 할 수 있지? 연습해야 돼. 자, 시험장에서 불독 집게가 주어졌을 때 불독 집게의 구조를 잘 파악을 하고 입체적인 형태로 그려낼 수 있게 투시 연습을 자꾸 해야 돼.
대충 알아 보이지? 세세한 스케치는 조금 이따 하고. 자, 그러면 일단 이 두 개만 이렇게 놔도, 지금 뭔가 이 물체들이 굉장히 큰 충돌을 가지고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야. 그지? 그냥 이 상태가 긴장감을 유발하는 거고, 이 큰 두 개가 잘 놓이면 사실상 끝이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뭔가 균형감,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개입되지 않게 신경을 써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기에서 갑자기 다른 수직 수평선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점점 또 안정적인 그림으로 바뀌어갈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여기다가 이거는 얘를 이렇게 하나 더 넣을 건데, 이때 선생님이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자, 화면 지금 좌측으로 얘가 이만큼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이 물체가 놓일 때 여기까지 놓이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작용을 하면서 수직선이 나타나는 거야, 이 그림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전후 좌우 상황들을 보면서 물체를 그리는 거야, 그릴 때. 이제 자, 그 다음에 조형물의 형태를 떼야 되기 때문에 뭔가 기대서 놓인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하나 더 물체를 놓을 수 있고, 그러면 약간 이렇게 사선적인 형태들로 배치가 돼 있지. 뭐 하나 더 내려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무게감이 느껴지는 불독집게가 위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우리가 긴장감이 또 유발되는 거거든. 이제? 그럼 여기에 이제 비닐을 놓는다 하면 여기에는 선생님 이런 식으로 놓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얘를 약간 포장하듯이 비닐을 쌀 것 같아. 비닐의 범위는 이렇게 나올 거야. 비닐의 범위는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 불독집게의 요 손잡이가 나와 있는 쪽은 구멍을 뚫어서 손잡이가 티 나오게 해주고, 여기는 없어도 되고, 여기는 살짝 물리게 할 거고, 얘는 여기 뚫고 나올 거고, 얘는 여기 밀고 나오면서 비닐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만들 거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이제 여기다가 드로잉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비닐이 늘어나는 디테일이라든지, 아까 선생님이 그런 어떤 물체와 물체 간의 물리적인 현상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게 있어야 재미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물리적인 형상이라는 거는 드로잉이 잘 돼야 돼, 드로잉. 졸린 사람은, 안 졸린 사람이 등짝 좀 때려줘. 지금 여기는 뽁뽁이 하나가 이렇게 터져 있는 거야. 벌어져서.
이거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봐도 겁나 어렵겠다. 이렇게 입시에서 자주 나오는 소재들은 자꾸 드로잉 연습을 하면서 좀 외워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금 이거 안 보고 그리고 있거든, 불독집게. 그냥 불독집게라는 단어를 딱 주면 그냥 머릿속에서 불독집게 구조가 생각이 나면서 그냥 외워버려야 돼요. 물론 연습할 땐 자꾸 보고 해야지. 쌤, 응? 제시된 사진에 응. 아내가 안 나와 있으면 영상에서 그래요? 아, 그 국민대는 어차피 다 실물을 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실물 꺼내 놓을 테니까 사진들 찍어가고 하면 돼. 필요한 각도로. 이렇게 되면 좀 조형물처럼 놓은 상태가 되겠지. 조형물처럼. 여기서 이제 좀 밋밋한 데들을 찾아가면서 조금씩 뭘 더 놔도 되지. 이렇게 해서 그냥 한 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긴장감이 드는 구조물, 있지?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선생님이 좀 설명 안 한 것들 몇 개를 좀 더 하면, 자, 긴장감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놓여있는 상태도 되게 중요해. 놓여있는 상태. 자, 지평선 위에 수직적인 형태로 물체가 놓였다. 자, 이거는 굉장한 안정감을 주는 거야. 알겠지? 굉장한 안정감. 근데 여기에 물체가 요렇게 있다라 그러면 마치 스마트폰 떨어뜨렸을 때 우리가 딱 바닥에 닿는 장면 생각하면 이런 느낌일 거야. 모서리가 탁 닿으면서 와자작 깨지는. 응? 자, 요런 사선의 기울기가 배치가 돼야 돼. 긴장감이 유발이 되려면.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접점으로 생각해 보면 이 모서리 하나만 바닥에 닿아 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접점과 모서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우리가 아까 그런 어떤 안정적인 구조 상태를 생각해 보면, 어이씨, 이게 왜 나와? 에이, 다시 그려야 되네. 자, 안정적인 구조 상태는 면과 면이 닿는 느낌이야. 면과 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긴장감이 유발되는 상태를 그려보면, 자, 이런 상태도 우리한테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어. 접점이 적어. 접점이 서 있는 형태이지만 접점이 적어. 알겠지? 자, 근데 얘가 만약 수직 수평적인 형태들로 기둥의 다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고 하면 이거는 그나마 좀 안정감이 드는 형태로 바뀌어. 알겠지? 그래서 긴장감이 드는 상태들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려야 돼. 긴장감이 드는 상태. 알겠죠? 그리고 자, 우리가 긴장감을 유발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좀 심리적인 부분에서 잘 이용해야 되는 게 높이야. 높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높은 게 무서워. 고소공포증 이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물체들을 가지고 높이를 형성시켜야 되는데, 이 높이를 만들려면 시점에 대한 활용을 잘해야 돼. 시점. 알겠죠? 시점.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높이를 가지고 그려본 게 있는데, 높이와 속도를 컨셉으로 그려본 건데, 자, 요런 게 높이와 속도에 대한 컨셉으로 그려질 수 있어. 추락, 하강 이런 느낌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이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게 작용을 하는 이유는 이 전체가 이루고 있는 기울기가 있기 때문이야. 전체가. 그래서 모두가 한 방향 소실점으로 모이면서 높이에 대한 시점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자, 운동감도 중요해. 운동감. 이제 강한 운동감, 강한 속도감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긴장감을 유발시켜. 이제 그러니까 우리한테 긴장감을 유발시키지 않는 상태는 그냥 정적인 거, 놓여있는 상태들을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든 운동감과 속도감을 강하게 가질수록 재밌어지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그림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운동감은 중력에 의한 거야. 중력.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언가 에너지를 줘야 물체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주지 않아도 그런 어떤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중력이란 게 있단 말이야. 높이를 가지고 떨어뜨리면 중력이 생겨.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물론 그거 외에도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하던 거 다 집어넣고 아이디어 스케치 종이 가지고 와서 이거부터 빨리 진행을 합시다. 그 다음에 재료는 수채화로 할 사람은 수채화로 하고, 연필 색연필로 할 사람은 연필 색연필로 하고 자기가 선택을 해. 그리고 이거
다음 토요일 전까지 최대한 끝내자. 이거 아이디어 시트 종이가 없어요. 그래? 병쌤 좀 출력해주세요.